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진범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노후를 당당하게 지켜드리는 행로당 TV에 출연하여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자다가 쥐가 나서 고통스럽게 깨어났습니다. 저는 고작 40대인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증상은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숨이 막힐 정도로 아프고 가슴이 뻐근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상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심장 질환이나 혈관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다가 쥐가 나는 원인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둘째, 그냥 노화로 인한 증상인지 아니면 위험 신호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딱 3초 만에 통증을 없애는 간단한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정보를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다 보면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근육이 갑자기 꽉 조이며 수축하는 근육 경련입니다. 노화 때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이 따로 있고 드물지만 위험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왜 밤에 더 잘 생길까요? 밤에는 움직임이 줄어들어 다리 혈류가 떨어지고 수면 자세에서 발끝이 아래로 향하면 종아리 근육이 짧아져 경련이 쉽게 유발됩니다. 낮 동안의 과사용과 수분 부족도 밤에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다음은 자다가 쥐가 나는 대표 원인입니다. 첫째, 수분 부족입니다. 하루 종일 물을 적게 마시거나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밤에 경련이 잦아집니다. 둘째,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 나트륨의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 신호가 꼬입니다. 셋째, 과사용과 장시간 동일 자세입니다. 오랜 걷기, 등산, 계단 오르기, 장시간 운전이나 TV 시청처럼 한 자세로 오래 있을 때 생깁니다. 넷째, 신발과 바닥 환경입니다. 딱딱한 바닥, 쿠션 없는 신발, 발에 맞지 않는 구두는 종아리와 발바닥 근막을 긴장시킵니다. 다섯째, 차가운 온도입니다. 찬바람, 차가운 바닥, 과도한 에어컨은 근육을 수축시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약물 영향입니다. 일부 이뇨제, 콜레스테롤 약, 기관지 확장제, 수면제 등은 개인에 따라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동반 질환입니다.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 말초혈관 문제, 신장 질환, 요추 신경 압박 같은 상태가 있을 때 더 잘 생깁니다. 여덟째, 음주와 카페인입니다. 과음, 늦은 시간 카페인은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흐트러뜨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위험 신호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다리 경련과 함께 다음 증상이 동반되면 단순 경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첫째, 가슴 통증, 숨참, 식은땀, 어지럼이 나타난다. 둘째,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뜨겁고 붉고 만지면 아프다. 셋째, 발 또는 다리가 창백하고 차갑고 맥이 약하며 통증이 심하다. 넷째, 경련이 풀린 뒤에도 저림과 근력 저하가 지속되거나 10분 이상 극심한 통증이 계속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체하지 말고 의료진의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화 탓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원인을 바로잡으면 경련 빈도와 강도가 뚜렷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수분, 전해질, 신발, 생활습관, 약물 점검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자가 체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해보세요. 하루 물 섭취가 6컵 이하이다. 샤워나 수면 시 다리가 자주 차갑다. 최근 며칠 평소보다 많이 걷거나 오래 섰다. 저녁에 술을 마시거나 늦은 시간 커피차를 마신다. 신발이 딱딱하거나 오래된 편이다. 최근 약을 바꾸었거나 용량이 달라졌다. 밤에 쥐가 나면 발끝이 아래로 떨어진 자세였다. 2개 이상 해당되면 오늘 내용이 바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분과 전해질 관리의 기본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물을 1컵 정도만 가볍게 마시고 저녁 식사에 지나친 염분을 줄이세요. 땀을 많이 흘린 날엔 과일, 채소, 견과류로 전해질을 보충하세요.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주치의의 지시 범위 안에서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신 내용, 딱 3초 만에 통증을 끊는 즉시 완화 동작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따라하시면 다음 밤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자다가 쥐가 났을 때 딱 3초 만에 통증을 멈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은 실제로 의사와 물리치료사들이 환자들에게 권하는 응급 대처법입니다. 첫 번째,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발끝을 강하게 위로 당기기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발끝이 아래로 향할 때 수축합니다. 따라서 발끝을 위로 당기면 수축된 근육이 즉시 늘어나면서 통증이 풀리게 됩니다. 침대 위에서 쥐가 났다면 무릎을 펴고 두 손으로 발끝을 잡아 몸쪽으로 세게 당겨주세요. 이 동작만으로도 대부분은 3초 안에 통증이 풀립니다. 두 번째, 서 있는 자세에서라면 벽이나 의자에 손을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세요. 한쪽 다리를 뒤로 빼고 무릎을 펴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3초 이상 밀어주면 근육이 즉시 이완됩니다. 만약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난다면 번갈아 가며 당겨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발바닥에 쥐가 났을 때는 발가락을 손가락으로 잡고 위로 젖히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발바닥 근막이 늘어나면서 순간적인 경련이 풀리고 통증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즉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쥐가 났을 때 참거나 몸부림치면 근육은 더 뭉치고 통증은 오래갑니다. 반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발끝을 위로 당기면 빠르게 근육이 풀리고 3초 만에 진정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경련이 멈춘 직후 가볍게 종아리와 발을 마사지해 주세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다시 경련이 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온찜질을 얹는 것도 근육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첫째, 발끝을 위로 당겨라. 둘째, 벽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 셋째, 발가락을 위로 젖혀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쥐가 났을 때 공포와 통증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단순 대처법을 넘어 쥐가 아예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자다가 쥐가 아예 오지 않도록 막는 예방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련은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분 섭취입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세포가 쉽게 흥분해 경련이 발생합니다. 하루 6컵에서 8컵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고 특히 저녁에는 과하지 않게 한두 컵 정도만 챙기세요. 단, 신장질환이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 지시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해질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칼륨은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오렌지에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 해조류, 콩류에 많습니다. 칼슘은 우유, 멸치, 두부, 브로콜리에 풍부합니다. 매일 식단 속에서 조금씩 챙기면 근육이 훨씬 안정됩니다. 세 번째, 수면 전 스트레칭을 습관화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3분만 투자해 종아리와 허벅지를 가볍게 늘려주세요. 특히 발끝을 위로 당기는 동작과 종아리 밀기 스트레칭은 경련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 편안한 수면 환경입니다. 찬 바닥이나 에어컨 바람은 근육을 수축시켜 쥐를 잘 유발합니다. 얇은 이불이나 수면 양말로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경련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적절한 신발을 선택하세요. 낡고 딱딱한 신발은 종아리와 발바닥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쿠션이 있는 신발이나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과도한 음주와 카페인 줄이기입니다. 저녁 늦게 술이나 커피, 차를 많이 드시면 수분과 전해질이 불균형해집니다. 특히 취침 전 음주는 경련뿐 아니라 숙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입니다. 하루 20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발목 돌리기, 종아리 들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경련을 예방합니다. 단,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 피로를 불러와 쥐를 더 잘 유발하니 조심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전해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잠들기 전 스트레칭을 하고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자다가 쥐로 고생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잠깐 특별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부부가 함께 자기 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과 지압법, 그리고 배우자가 자다가 쥐가 났을 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첫째, 함께하는 간단 스트레칭입니다. 잠들기 전 나란히 서서 벽을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을 10초씩 번갈아 해주세요. 또 침대에 앉아서 서로 발끝을 마주 잡고 천천히 당겨주면 혼자 할 때보다 근육이 더 부드럽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루 2분만 투자해도 쥐가 나는 빈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서로 해줄 수 있는 지압법입니다. 종아리 뒤쪽, 무릎 아래에서 손바닥 4마디 정도 내려온 지점은 승산혈이라 불립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꾹꾹 눌러주면 근육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또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지점, 용천혈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면 발 경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배우자가 쥐가 났을 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쥐가 나면 본인이 당황해서 제대로 스트레칭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땐 배우자가 종아리를 살짝 주무르며 발끝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 잡아주면 금세 경련이 풀립니다. 또 다리가 식지 않도록 따뜻한 수건을 덮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혼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챙기면 건강도 지키고 서로에 대한 믿음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노부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김 선생님 부부는 남편분이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자주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참으셨지만 점점 자주 생기고 다음 날까지 근육이 아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인께서 저녁마다 함께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벽을 짚고 함께 10초씩 다리를 늘리고 침대 위에서는 서로 발끝을 당겨주며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또 잠들기 전에는 부인이 남편의 종아리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한 달 정도만 꾸준히 하자 남편분이 요즘은 밤에 쥐 나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두 분이 함께 웃으며 스트레칭하는 시간이 하루의 소중한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와 배우자의 배려가 건강은 물론 부부 사이의 정까지 2배로 지켜줍니다. 다음으로는 자다가 쥐가 났을 때 꼭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신호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다가 쥐가 났을 때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근육 경련이지만 몇 가지 신호가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첫째,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쥐가 났을 때 단순히 종아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거나 식은땀이 나는 경우는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뜨겁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혈관 속에 혈전, 즉 피떡이 생겨 정맥을 막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폐로 혈전이 이동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리가 창백하거나 차갑게 식고 맥박이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동맥 혈류가 막힌 상황으로 빠른 시간 내 치료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다리 근육이 괴사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경련이 풀린 후에도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저림과 근력 저하가 남는 경우입니다. 이는 신경이 눌리거나 혈류 공급에 심각한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경련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특히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 경련이 아니라 전신 건강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장 검사, 혈관 초음파,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다리 부종, 차가움, 통증의 지속, 반복적인 경련은 모두 경고 신호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해 두셔도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하루 루틴을 아침, 낮, 저녁, 잠들기 전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다가 쥐가 나기 전에 나타나는 사전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면 경련이 오기 전에 예방 동작을 하거나 자세를 바꿔서 큰 통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육이 뻣뻣해지고 당기는 느낌입니다. 특히 종아리나 발바닥이 평소보다 긴장된 듯 딱딱하게 느껴진다면 곧 쥐가 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미세한 떨림이나 경련 전 진동감입니다. 근육이 순간적으로 움찔거리거나 안쪽에서 작은 파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곧 큰 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저림이나 당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밤에 누웠을 때 발끝이 저리거나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면 수분 부족이나 혈액순환 장애로 곧 쥐가 날 수 있습니다. 넷째, 피로감이 몰려오는 특정 부위입니다. 낮에 많이 걷거나 오래 서 있었던 다리 근육은 밤에 특히 잘 뭉치고 사전 경고로 무거움과 긴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다섯째,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는 수면 자세입니다. 무의식 중에 발끝이 아래로 늘어진 채로 오래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짧아져서 곧 경련이 유발됩니다. 이럴 때는 즉시 예방 동작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끝을 위로 당겨 가볍게 늘려주거나 무릎을 살짝 세워 다리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쥐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근육 땡김, 미세한 떨림, 저림, 특정 부위의 피로, 발끝이 떨어진 자세. 이 5가지가 바로 쥐가 나기 전의 대표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실제로 아침, 낮, 저녁, 잠들기 전 어떤 습관을 들이면 쥐를 예방할 수 있는지 하루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캡처해 두시고 냉장고 앞에 붙여 두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자다가 쥐가 나는 건 무조건 노화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노화로 근육과 혈관이 약해져 자주 생길 수는 있지만 수분 부족, 전해질 불균형, 혈액순환 문제, 약물 부작용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만 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쥐가 안 난다던데 사실인가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칼륨만으로는 부족하고 마그네슘과 칼슘까지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데 병원에 꼭 가야 할까요? 경련만 있고 금방 풀리면 생활습관 관리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오래가거나 다리가 붓고 차갑거나 가슴 통증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종아리에 파스를 붙이면 도움이 되나요?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경련 후에는 온찜질이나 마사지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쥐가 자주 나는 사람은 운동을 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경련을 줄여줍니다. 단,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근력 운동은 피하시고 가볍게 걷기, 스트레칭, 발목 돌리기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이처럼 쥐가 나는 원인과 대처법은 다양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아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다가 쥐가 나는 증상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대처와 예방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건강한 정보의 장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다가 쥐가 나는 건 단순 노화가 아니라 수분, 전해질, 혈액순환, 약물, 질환 등 다양한 원인 때문입니다. 둘째, 딱 3초 만에 통증을 없애는 방법은 발끝을 위로 당기거나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방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 전해질 균형, 스트레칭, 편안한 수면 환경,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넷째, 가슴 통증, 다리 부종, 저림 지속 등은 경고 신호이므로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모두들 건강 나이 100세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행로당 TV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